어라?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굴지? 분명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특히 좋아하는 상대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일 때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안해지죠? 상대방의 이런 행동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줄 비밀 병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가 헷갈리게 굴 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매달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심리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면 더 이상 상대방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에게로 완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우선 그 사람의 애매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헷갈리게 구는 건 여러분에게 마음이 전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 즉 여러분이 과연 자신에게 얼마나 진지하고 꾸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연애라는 건 감정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관계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에게 최선을 다할 사람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죠. 신중하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일단 사귀기 시작하면 그 관계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 상대방이 여러분을 시험한다고 해서 기죽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매력과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바꾸려고 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를 연애에 적용하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밖에 모르는구나 라고 확신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살짝 거리를 두거나 다른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요. 이 사람 나한테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은 혼란스러워하며 여러분에게 다시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잖아? 이 사람 매력 있었네?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겠어?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을 유도하는 거죠. 물론 이 방법이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많은 연애 전문가들이 활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심리 기술입니다. SNS에 다른 이성과 함께 있는 듯한 사진을 은근슬쩍 올리거나 평소 매달리던 태도에서 갑자기 덤덤하고 쿨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늘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을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혼란을 느끼고 다시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늘 애교를 부리는 것 같다가도 어쩌다 한 번씩 도도하게 굴면 더 애착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기술은 미러링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뇌 구조 자체가 정서적 애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 말투, 표정을 자연스럽게 따라하면 여성은 훨씬 더 큰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상대방이 웃으면 같이 미소 짓고 말의 속도나 대화 스타일, 사용하는 단어들을 비슷하게 맞춰보세요. 행동도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과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썸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프로 공감러가 되지만 막상 연인이 되고 나면 이런 노력이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큰 실망감을 느끼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너무 끌어모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경청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세요. 상대방이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과거의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서 썸 타던 사람과 깊은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여행을 가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에 큰 호감을 느끼고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는지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즐거움,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은 꾸준히 분비되면 중독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과 대화하거나 연락할 때마다 상대방이 도파민을 경험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즐거운 자극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중독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파민 자극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미리 탐색하고 어떤 점에서 짜릿함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똑같은 일상 이야기만 하는 대신 때로는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고 때로는 특별한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대화 주제를 다양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도파민은 크게 보상, 쾌락, 안정감에서 분비됩니다. 칭찬은 보상을, 유머는 쾌락을, 공감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시시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며 마음을 잘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되어보세요. 상대방이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기분 좋아,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 만날 때가 제일 재밌어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세상에 아무거나 중독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짜릿하고 특별하며 없으면 안 되는 존재에게만 중독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더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다정하고 안정적인 사람을 원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런 사람을 만나면 지루해하거나 심지어 바람을 피우거나 쉽게 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감정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생각해보세요. 늘 주인에게 와서 비비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고 어쩌다 한 번씩 만져주게 하는 그 도도함 때문에 우리는 고양이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도파민이 터지는 짜릿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보다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노력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적당히 잘해줘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적당함은 상대방의 감정선을 얼마나 섬세하게 파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선에서 만족하고 어떤 감정선에서 긴장감을 느끼는지 관찰력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락을 하다가 하루 정도는 메시지 답장을 살짝 늦게 보내보는 겁니다. 늘 칼답하던 사람이 갑자기 답장이 늦으면 상대방은 무슨 일 있나? 혹시 나한테 관심이 식었나? 하고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뒤늦게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에 중독되게 만드는 겁니다. 혹은 늘 같은 루틴으로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은 오늘은 밥 먹고 일찍 들어가야겠다며 의외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늘 균일하게 제공받던 도파민이 깨지면서 느끼는 타격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적 무관심 기술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매력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다면 이 행동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심리 기술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애매하게 구는 상대방의 대부분은 불안형이나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려고 하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거리를 두려는 심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호감은 꾸준하게 표현해주되 그 표현의 크기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나 행동에 너무 쉽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감정 표현에 서툴거나 때로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를 존중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물론 성숙하고 안정적인 여러분이 상대방을 품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의 마음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태도 속에는 사실 여러분에 대한 호감과 함께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속마음을 빠르게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페이스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바로 이 복잡한 연애게임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도 저도 아닌 관계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관계의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보세요. 여러분의 연애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관계가 아닌 여러분이 주도하는 매력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연애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연애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